에듀메타 하우틴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두 번째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구과학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하려면 어디까지 이해했을 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학생이 하셨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압니다. 지구과학이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특히 지구과학 원이 뒷부분에 우주의 미래라고 하는 단원이 사실은 이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단원이에요.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조차도 아직 이 단원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주의 미래 단원에 보면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팽창 우주론이 아직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냐? 증거 불충분으로 아직 이걸 100% 확신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미래 단원은 일단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그냥 불가능하다. 대신에 제가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만큼 시험에서도 절대 굉장히 깊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수준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은 수능에서 킬러 문제 아니면 고난이도 문제가 우주의 미래 단원에서 나온 적은 아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실 지구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까지 나온 걸 보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약간 수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했다, 즉 만점을 받고 싶다 한다면은 조금 더 수학적인 부분을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다만 수학을 연습한다고 그게 꼭 되는 건 아니고요.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에 약간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계속 푸셔야 돼요, 문제를.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 이해 정도는 제가 개념에서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편이거든요. 필요한 거는 정말 다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념 설명, 원리 설명 전체를 약간 통으로 외우신다. 이해가 안 되시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천천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에 너무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하게 이해가 쉽지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 취미가 궁금하다. 제가 쉴 때 뭐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학생이 있으셨는데 저는 사실은 취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몸으로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운동 말고는 사실은 웬만한 아이 성향이 할 만한 취미는 다 가져봤다고 생각을 해요.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만화도 사실 거의 다 봤다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데, 지금은 다 해봐서 좀 시들해졌습니다. 지금은, 저는 사실은 제가 젊을 때, 20대나 30대 초반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 왜 일을 하는지 솔직히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집에서 놀면 되지 왜 일을 하지? 이미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솔직히 웬만한 취미 생활들은 다 한계가 있어.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어릴 때 인형도 놀거나 로봇 가지고 놀았죠? 지금 재밌습니까? 왜 재미없어? 질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웬만한 취미 생활들은 하다 보면 좀 질려요.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성취감이 좀 있어. 물론 힘든 것도 있는데 힘든 만큼 성취감이 좀 있다. 사실 이 공부도 솔직히 말해서 공부가 순수하게 재미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긴 있는데 정말 일부입니다. 그리고 성취감, 성적이 잘 나왔을 때의 성취감이라든가 모르는 걸 알았을 때의 성취감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을 때의 성취감, 이런 성취감이 사실은 공부를 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원동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도 사실은 약간이지만 요새 캐스트 찍는 게 약간 취미생활이에요. 캐스트를 찍어서 반응이 좋을 때 그 성취감. 제가 여러분들 댓글에 답은 달지 않아도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못 다는 이유는 이게 답을 모든 학생에게 제가 다 달 수는 없거든요. 그럼 또 댓글이 더 늘어나니까. 더 늘어나고 저는 사실은 수업 준비를 메인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지 캐스트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은 댓글을 안 달린 학생들이 선생님 제 댓글은 왜 안 달아주세요? 이렇게 섭섭해 할까봐 웬만하면은 제가 댓글은 안 다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솔직히 요새 저는 해볼 만한 건 웬만한큼 다 해봐서 제가 외국에도 1년 살아봤고요. 교환학생으로. 그래서 거의 사실은 할 만한 거를 많이 해봐서 요즘에 제 취미 생활은 약간 그 일에서 성취감을 얻는 게 취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막 와 일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루 종일 24시간 일만 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쉬기도 쉬지만 쉴 때 막 대단한 거를 하진 않고요. 뭐 조금씩 합니다. 뭐 롤 경기도 보고 뭐 또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뭐 이것저것 만화도 좀 보고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막 대단한 취미생활이라고 할 건 없고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잔잔하게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제 말을 이해는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공부가 취미생활이 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즐거운 일들 많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나중에 그게 다 질릴 겁니다. 질리고 나면 이제 일이 재밌어지겠죠. 그런 상태가 빨리 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더 깊게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창시절에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궁금하다. 제가 이걸 왜 뽑았냐면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의지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10시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가 제가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집 근처에 고등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완전 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리는 아무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타고 진짜 1시간이었어요.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진짜 1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학교에 한번 가면은 다시 집에 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다시 집에 가면은 그냥 그거는 그 하루가 끝난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학교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 독서실이 막 시설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심플했어요. 그냥 앞에 칸막이 있고요. 그냥 의자 있고요. 뭐 의자도 뭐 대단히 좋은 의자도 아니고요. 하지만 심플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고등학교 때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약간 면벽수련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냥 휑한 곳에서 공부만 할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변에 뭐가 있으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컴퓨터 있는 여러분 방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옆에다 두고서 공부에 집중하다가 컴퓨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딴짓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건 책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사실 공부하기 제일 좋은 환경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휑한 곳에서 자기가 오늘 공부할 것만 딱 들고 와가지고 그거밖에 할 수 없는 환경. 솔직히 사람 가둬두고서 정말 어디든 방에다 가둬두고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할 거를 공부할 것밖에 안 주면은 되게 잔인한 얘기지만 공부가 그래도 재밌다? 그냥 그것조차 없는 것보다 수학책이 없는 독방과 수학책이 있는 독방 중에 뭐가 낫겠어요? 수학책이 있는 독방이 낫습니다. 제가 지금 뭐 비유를 꼭 독방에 넣어야 된다. 애들을 가둬서 공부시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공부를 막 10시간 이상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요거는 제가 캐스트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말 나온 김에 그냥 여기서 이어서 하는데 제가 최근에 찍은 캐스트 중에 밤샘 공부의 허상이라고 밤새도 공부하지 말라는 캐스트를 찍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제가 말을 좀 오해스럽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밤샘 공부하지 말라는 것보다 13시간, 14시간 공부하는 거에 좀 더 포인트를 두시더라고요. 일단 13시간, 14시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계산해 드렸듯이 밤새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 3끼 먹으면서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가져도 13시간, 14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부가 가용 시간은 있다. 문제는 그 정도로 공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자기가 졸린 거 참고 게임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그런 힘든 일을 13시간, 14시간 지속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약간의 운이에요. 제 직전 캐스트를 아마 한번 보시면은, 제 직전 캐스트에 제가 중학교 때 약간 충격받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게 만든 사건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한테 있으면은 공부를 하게 된다? 근데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엄마가 시켜서 정도는 좀 약하다. 거의 목에 칼이 들어온 수준이어야 돼. 근데 그 목에 칼이 들어온 수준을 어떻게 만드냐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약간 조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이 여유가 막 있는 친구보다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없는 친구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기 더 좋은 환경이에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여유 있는 집이 아니어서 거의 그냥 공부를 해서 먹고 살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느낌이 돼야 돼요. 13시간, 14시간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나는 그런 계기도 없고 동기도 없고 솔직히 우리 집은 뭐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13시간, 14시간 공부 못 하겠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계기는 다양합니다. 제가 그 전 캐스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여동생의 계기는 제가 서울대에 들어간 거였어요. 예, 똑같은 환경이라도 누구에게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제 여동생은 제가 서울대를 들어간 게 계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약간 운이지 뭐. 그거 뭐 운이지 뭐. 근데 세상에 뭐 운으로 좌우되는 일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일단 14시간, 13시간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 정도 공부하려면 일단 계기가 굉장히 강력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로 나에게 그렇게 강력한 계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본인이 계기를, 동기를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제 꿈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중학교 2학년 때 1년 정도 전국의 학생들한테 휴식 시간을 줘야 돼. 1년 정도.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그 1년 동안 뭘 해야 되냐? 놀라는 게 아니야. 노동을 시켜야 돼. 이 발언 굉장히 위험 발언인데 아동 노동을 옹호하는 이게 노동이 아니고 솔직히 농담이었고 직업 선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카페에서 알바를 한 달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절대로 육체 노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체력이 별로 안 좋아서. 저는 먹고 살려면은 정신 노동을 해야 돼요. 저는 공부가 저도 힘들고 재미없는데 육체 노동보다는 덜 힘들더라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학생 중에 누구는 육체 노동이 더 잘 맞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은 솔직히 육체 노동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 학생의 뭐 지적 능력이나 학력이랑 상관없이. 반대로 누구는 육체 노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신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저같이 육체 노동이 안 맞고 정신 노동이 맞는 사람도 그냥 공부를 하면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한번 해봐서 근데 그것도 딱 단기간 하면 안 돼. 단기간 하면 그거 의외로 재밌다? 단기간 하면 안 되고 빡시게 몇 달 굴러보면은 그래도 난 할만한데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다 난 죽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약간 어떤 다큐멘터리를 짤방으로 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SK 하이닉스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거든요. 지금 거의 우리나라 2위인데 거의 기업에 입사를 했었어요. 입사를 했는데 힘든 거야.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뭔가 외국에서 더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하이닉스를 그만두고 외국으로 갔어. 근데 막상 외국에서 이민을 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어. 그리고 세계여행도 좀 하고. 근데 세계여행 하고서 뭔가 세계여행 하면 한국에 돌아오면 뭔가 길이 열리겠지 하고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나이가 들면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힘들게 살고 있고 하이닉스에 남아있을 거라고 후회를 한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참 우리나라에서 사실 30대 넘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쉽지 않아.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공부를 시키니까 학생들이 공부가 재미없고 다른 일을 하고 싶지. 근데 다른 일을 한번 해보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원래 캐스트로 찍고 싶었는데 약간 말하다가 나와서 그냥 길게 됐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걸 봐줄지 모르겠네요. 조회수 얼마 안 나오면 다음에 캐스트로 또 찍어야지. 아무튼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선생님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저 휴학하고 뭐 1년 뭐 일하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말은 계기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막상 나는 공부는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일이 더 맞는 것 같아. 그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공부가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구과학 공부는 첫 번째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캐스트로 되게 공부라는 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캐스트로 찍고 싶은데 이건 짧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나중에 캐스트로 잘 찍을게요. 지구과학 공부는 제가 봤을 때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데 사실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지구과학 공부를 할 때 의외로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구과학은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구과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근본 원리뿐만이 아니고 주변 환경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실은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 같은 기초과학보다는 현실은 지구과학에 더 닮아있다. 이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서 먹는 것도 조절을 해야 살이 빠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주변 조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타고난 DNA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의 뭐 스트레스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고려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고등학교 공부만 만약에 한 친구들은 지구과학 안 했으면은 세상이 약간 되게 단순하게 굴러간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공부는 정답이 있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실제 세상은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나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종합적인 것들이 많이 변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구과학을 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게 한 가지 원리로 이게 착착착 꼭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대학 가는 거 외에 지구과학 공부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오늘 무물보는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